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수소와 같은 경우, 수소와 수소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앙에 핵이 있고 뭐 적절한 거리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와 똑같은 친구가 이 친구와 똑같은 친구가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적당한 거리에서는 지금 뭐 이 마이너스와 이 플러스 얘들 간의 인력도 있고 뭐 얘들 간의 인력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런던 디스퍼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랙션으로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굉장히 멀었을 때는 굉장히 이 만약에 거리 R이 뭐 무한되어 있을 때는 뭐 있는 둥 없는 둥 하겠죠.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어느 정도 거리가 R로 왔다, 이제 좀 느낄 정도가 됐다, 그럼 이제 서로 인력이 발동해서 땡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전자가 도는 이 궤도를 수소 원자의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소 원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최외곽은 결국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 궤도인데 결국에 그 중앙에는 핵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전자애들이 여기에는 이제 더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왜냐면은 이제 여기 자기들끼리 이제 E 마이너스 E 마이너스 이렇게 청력이 발동하게 돼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더 전자를 최대한 멀리 보내서 이렇게 형태가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가 어느 정도 겹친 정도 수준, 절대로 제 그 전자랑 이 핵 같은 게 겹쳐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러한 순간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큰 이 차지 리펄션이 생기고, 차지 차지 이게 이제 핵간도 그렇고 그렇지만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끼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밀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 거리를 우리가 지금 염두를 해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길 때는 전혀 인터랙션이 없다가 적당히 거리가 있을 때는 이제 인력이 있는 거죠. 적당히 있을 때는 인력이 있다라는 말은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라고 했었습니다. VR이.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과 이 지들끼리 밀어내려고 하는 힘 때문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에 청력으로 바뀌면서 플러스가 될 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VR을 이제 R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을 때는 뭐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뭐 저희가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0으로 오다가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너무 가까워지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결국에 이런 식이고, 거리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0을 닿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나타낸 게 이제 여기 이 오늘 얘기를 할 이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랬을 때 여기 밑에 이제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방금 그린 레나드 존스 포텐셜인데 굉장히 제가 그린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고 굉장히 그 빨간색인데 지금 여기서 그린 것도 이제 여기 멀리 가면 갈수록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이제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가 더 많이 가까워지면 식으로 플러스로 확 위로 치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적어보면 플러스니까 청력이 되고 리펄션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인력인 어트랙션이 된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이 VR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력이 있겠지만 지금 수소와 수소 아무런 차지가 없는 수소와 수소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는 이렇게 그 반데르발스를 따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땡기는 힘이. 그래서 마이너스 어떠한 상수 A, 여기서도 A, 마이너스 A 오버 R의 6승. 이게 이제 반데르발스 인력이 되겠죠. 반데르발스 디렉션. 그리고 너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청력 파트가 들어가게 되고 아래 12승이 들어가는 게 이제 레이나드 존스 포텐셜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 거리에 대한 이 파워 지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막 엄청나게 작아졌을 때, 거리의 텀이 1보다 작아졌을 때 이 아래 6승보다 당연히 아래 12승이 훨씬 더 작겠죠. 0.1을 6승 해주면 0.0001인데 10이면 공만 1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분모에 훨씬 작은 숫자가 된다는 말은 훨씬 이 자체로는 큰 숫자가 되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작아졌을 때는 이 청력 텀이 훨씬 더 중요한 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적어졌을 때는 이 아래 12승의 1이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두 개의 다른 이 포텐셜 에너지 텀을 간단하게 더해준 게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어떠한 물체에 힘이 여러 개 있으면 힘을 더해주는 것처럼 만약에 이 물체가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고 뭐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을 때 이쪽으로 힘이 가게 되잖아요. 결국에 이 전체 넷 포스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 얘를 얘랑 더해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를 적분한 게 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고 얘를 적분한 게 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레나드 존스 포텐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텀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적혀 있긴 한데 이 웰이라는 게 이 웅덩이인데 웅덩이까지의 깊이가 이제 엡실론이라고 하고 이제 시그마가 이제 디스턴스 비트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소 사이의 거리인데 중간과 중간 사이의 거리인데 포텐셜이 0일 때 이제 포텐셜이 0일 때 생기는 그 거리, 그 분자 간의 거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시 얘기한 이 것들을 A랑 B라고 적어놨던 것들을 다시 그 시그마와 엡실론에 대해서 다시 풀어보면은 그래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은 결국에 정확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은 4 곱하기 엡실론 곱하기 시그마 R의 12승 빼기 시그마 R의 6승.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인력, 플러스니까 청력이고 딱 봐도 시그마를 넣으면 1 돼서 0이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웰 뎁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공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 웰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제일 최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dVr, dr이 0이 되는 부분이겠죠. 결국에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0이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떠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안정한 거리가 될 겁니다. 가장 에너지적으로 최소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엡실론까지의 거리 이 여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거리가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이 모레큘 사이에 가장 이 서로가 가장 행복한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거리. 반면에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반데르발스 레디우스라고 할 텐데, 근데 그게 왜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위에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다시 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가 뭐 여기 파란색으로 하면 여기까지가 시그마고 여기가 엡실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뭔가 R 민이라고 합시다. 그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그 거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얘를 힘은 이 둘 간의 포텐셜 에너지 이런데 얘에 대한 힘은 마이너스 d VR d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스케일로 만약에 그려보면은 여기 지금 이 끝에 부분 이게 결국 DVR, DR이 결국에 미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울기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 대한 기울기. 이 끝에는 0으로 거의 수렴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뭐 거의 0으로 기울기가 0이죠. 얘는 이제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기울기가 0이었다가 여기에서부터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가 여기는 0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Y축을 힘으로 봤을 때 이 0이 되는 부분에서 0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이걸 미분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위치, 그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위치가 돼야지만 비로소 이 분자들 사이의 힘이 0이 되니까 딱 안정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해서 절대로 지금 아직 최저점은 아니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0인 부분은 힘이 청력이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것 뿐이지 이 둘 사이는 이미 멀어지려고 하고 준비 중인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 이 두 개가 딱 제일 좋아하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 걔네들의 거리를 멀어지게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인터모레큘러 포스라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결합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결합이 깨질 때 필요한 에너지, 혹은 다음 장에 또 적어 보면은 그 결합이 생길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결합이라고 제가 지금 본드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뭐 공유 결합도 아니고 어떠한 결합도 아니라 그냥 비공유 결합이라면 결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이렇게 깨질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라든지 혹은 얘네들이 생길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그랬을 때 또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얘가 결국 R민이 이 결합의 길이가 되겠죠. 본드 랭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의 그 다양한 원소별, 이제 원소와 똑같은 원소와 원소별 이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반데르발스 레디우스 혹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예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노블가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한 애들보다 이렇게 CO2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이폴을 좀 더 잘 형성할 수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얘네들을 멀리하게끔 할 때 필요한 에너지 양이 높고, 그만큼 포텐셜 그 에너지가 0이 되는 거리도 0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이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 0이 되는 이 시그마라는 거리가, 시그마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냐면, 이게 뭘 아까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요 시그마가 결국에 뭘 뜻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이 두 개의 지금 얘기했던 그 공유결합 형태가 아닌 결합이 없는 두 개의 원자가 얼마나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했을 때 그 거리 말고 최대한 푸시해서 했을 때 그나마 그래도 그 포텐셜 에너지가 그나마 아직은 0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반데르발스의 반지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걸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이게 우리가 to 이게 결국에 이 두 개의 결합이 없는 원자, 이 크리스탈 안에서, 크리스탈이라는 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그 원자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최단 거리에 존재하고 있을 때 두 개의 원자 사이에 그 핵간 거리의 반을 우리가 반데르발스의 레디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이 알파, 이 시그마는 얘와 얘 사이의 핵간 거리니까 얘의 반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그마 2랑 어떻게 보면 시그마를 2로 나눈 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클로린이라고 하는 그 염소, 클로린이라고 하는 염소와 염소 사이에 이 시그마가 대략적으로 3.6 앵스트롬 정도가 되고, 그랬을 때 반데르발스 레디우스는 RBDW는 3.6 나누기 2에서 1.8 앵스트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결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CL2가 되지 않은 거죠. 염소와 염소, 노 본드고, 이게 만약에 CL2가 돼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했으면 CL과 CL 사이에 공유 결합, 코밸런트 본딩을 형성을 했으면은, 그때 가지고 있는 얘네들 간의 거리 나누기 2는 코밸런트 본드는
나누기 2는 대략적으로 1.01 앵스트롬이라고 해서 보는 것처럼 이 공유결합의 거리보다 훨씬 더 0.8 앵스트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거리가 1 앵스트롬이니까 거의 80%나 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 사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게 되게 높다라고 우리가 그 반데르발스 레디우스가 공유결합 간의 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분자별로 원자별로 이런 식으로 그 반데르발스 레디우스를 이렇게 앵스트롬 단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씩 커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두 개의 원소 사이에 그 인터모레큘러 레디우스랑 이제 코밸런트 본딩에 대한 레디우스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에너지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수소를 우리가 봅시다.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0.307kJ/몰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레이나드 존스 포텐셜 같은 경우에서 이 길이 이 높이, 이 웰가의 높이가 0.307kJ/몰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에너지를 줘야지 얘네들을 이제 끊을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모레큘러 포스, 수소와 수소 사이에, 그쵸? 근데 우리가 수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의 힙은 사실 저번 학기에 챕터 3에서 배웠습니다. 본드 엔탈피를 하면서 챕터 3에서 본드 엔탈피라는 걸 하면서 배웠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일단은 무엇보다 생긴 게 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거리가 비슷한 거죠. 사실은 거리가 멀면은 모르다가 가까워지면은 딱 적당한 거리가 있을 거고, 0.74 앵스트롬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수소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보다도 길 거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길이가 시그마보다 기니까 여기 같은 그 수소와 수소 간의 본드 랭스가 0.74 앵스트롬인 걸 봐서 확실히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엄청나게 길게 뻗어 있고, 에너지 자체도 보시는 바와 같이 0.307kJ/몰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거의 432kJ/몰이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코밸런트 본딩이고, 수소와 수소 간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엄청나게 그렇게 그 코밸런트 본딩보다 확실히 더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리마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까 레나드 존스 포텐셜을 나타낼 때 VR이 -A 나누기 R의 6승 더하기 B 나누기 R의 12승,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모레큘러 포스죠. 공유결합이 아니라.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이건 당연히 인력이고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6승인 거 보니까 반데르발스인 거고, 얘는 이제 리펄션이 될 겁니다. 청력이.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뭐 원자마다 좀 다르지만 이 스케일 자체가 A가 10의 마이너스 77 줄 곱하기 미터 6승, 미터 6승이 들어가니까 거리 6승이 나눠지면 딱 줄이 남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가 남는 것처럼 되고, B는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34 줄 곱하기 미터 12승입니다. 그래서 거리 12승을 나눠주면은 또 얘는 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 정도 스케일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고 하면은, 다시 이거를 레이나드 존스 포텐셜 이걸 그려보면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VR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대략적인 이 값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쯤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1 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1 줄, 요 정도가. 이 숫자를 제가 왜 중요시하냐면은 이게 상온에서 대략적으로 상온에서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는 분자 하나가 가지게 되는 그 온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 300켈빈이 들어갔을 때 볼츠만 상수 곱하기 300켈빈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말이, 이 300켈빈에서 300도의 온도의 그 상온이죠, 거의.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 분자가 가지게 되는 열에 의한 랜덤한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이 정도 될 거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얘를 그 두 개의 어떠한 분자를 인터모레큘러 포스로 잡기 위한 포텐셜 에너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값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두 개의 원소가 공유 결합이 없이 따로 있을 때는 얘네들이 붙으려고 하는 이 인력보다 그 자기들끼리 놀면서 돌아다니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런 원소라든지 자그마한 인터모레큘러 폴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 상온에서 기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의 운동 에너지가 훨씬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들이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딱 머물러 있지 않을 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시 이걸 얘기를 하면은 얘의 K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가 결국에 이산기체 상수가 되고 RT가 되는데, 이제 RT가 기본적으로 한 1몰의 이제 기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분자와 분자 사이, 그리고 혹은 원자와 원자 사이 이제 인터모레큘러 폴스와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분자 공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고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뭐 가장 간단한 폴리에틸렌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게 폴리에틸렌이 되겠죠.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체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공유 결합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이 인터모레큘러 폴스를 그냥 한 번만 갖는 것도 아니고 이 모노머 단위로 갔기 때문에 인터모레큘러 폴스도 굉장히 강하고, 플러스 이제 사슬 간의 이 자기 그 백본에서 이 탄소와 탄소가 사이에도 이 공유 결합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비교를 했던 그 공유 결합과 그 인터모레큘러 폴스가 굉장히 다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인터모레큘러 폴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이 리펄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과 결국에 이런 너무 가까워졌을 때 차지와 차지 간의 리펄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흔히 고분자 시간에 배우는 이런 스테릭 힌더런스라고 하죠. 유기화학 시간에 배우는 스테릭 힌더런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벌키 그룹, 좀 거대한 그룹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애들이랑 좀 반응하기 힘든 걸 우리가 스테릭 힌더런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리펄션,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체인과 그 어떠한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이 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릭 힌더런스라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모레큘러 폴스에서 리펄션 혹은 이 포텐셜 에너지를 올리는 부분이 될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고분자 체인의 패킹과 브랜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달려있고, 여기 하나 떨어져 있는 얘랑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똑같은데 오로지 다른 거는 이 친구만 하나는 이렇게 삐져 나와 있다는 거.
그쵸?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는 것만 좀 다른 건데, 그랬을 때 이 멜팅 템퍼레처, 이 멜팅 템퍼레처가 얘가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얘가 훨씬 높게 되고, 결국에 얘와 얘 사이가 패킹이 잘 되고, 패킹이 잘 된다는 말은, 패킹이 높다라는 말은 결국에 거리가 낮다라는 말이고, 그랬을 때 인터모레큘러 포스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얘네들이 이제 좀 떨어졌을 때, 좀 이제 떨어졌다, 이제 녹은 상태다. 그래서 그 보일링 템퍼레처는 사실 둘이 비슷합니다. 거의 same 얘네들도 왼쪽 오른쪽이 same 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이 패킹 덴시티가 한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런 그 리펄시브 포스, 이 스태틱 리펄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다양한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만약에 또 들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지는 않는데 스타릭 산 애시드 생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레익 애시드는 이게 중간에 똑같이 생겼는데 중간에 이 시스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뭐 대충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시스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일라이딕 애시드는 똑같이 생겼는데 중간에 트랜스가 들어간, 뭐 나머지 체인은 그냥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TM이 위에서부터 얘는 70도씨고 패킹을 방해하니까 얘는 TM이 13도씨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멜팅 템퍼레처가 얘도 43도씨, 얘보단 낮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유기화학이라든지 이런 고분자 사슬 사이 이런 멜팅 템퍼레처, 혹은 여기서 또 보일링 템퍼레처는 보일링 템퍼레처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비슷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보일링 템퍼레처는 얘는 383도씨, 얘 같은 경우는 360도씨, 얘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350도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가까이, 멜팅이라는 게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상당히 가까웠다가 좀 멀어지는 온도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모레큘러 포스, 패킹에 따라서 멜팅 템퍼레처가 많이 다른데, 이게 한번 어느 정도 멀어졌다, 이제 거리가 멀어졌으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졌죠. 꽤 멀어졌을 때는 이제 보일링 템퍼레처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그 인터모레큘러 폴스 17장에 있는 인터모레큘러 폴스를 지금까지 나갔고, 제가 수업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두 번 정도 이제 강의를 하면은 17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모레큘러 폴스들이 이제 모레큘과 모레큘이 모여서 하나의 면을 만들고, 그래서 이 면과 면 사이의 힘이라든지 이런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지금 고분자처럼 이렇게 그룹으로 바뀌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좀 마지막 끝낼 때는 코밸런트 번딩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모이고 면과 면을 이루고 뭐 입체를 이루기 시작해서 그 전체적으로 인터모레큘러 포스를 갖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큰 힘이 발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수업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